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올랐는데요. 그 직전 주에 0.08%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15주 연속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폭의 둔화는 지난 1일에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부동산 합동 규제가 예고되고 있는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은 다소 축소가 됐지만 일부 지역의 저평가 단지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또 튼튼한 물건까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대표님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올 10월 달에 10월 24일 날 법 시행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개정안이 10월 24일 날 시행이 되는데요. 이 시행 개정안과 그리고 이런 어떤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4월 23일 공포된 이후 10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기존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간주해 재계약 시 5% 상한 적용을 받게 되며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5% 인상 상한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잇따른 규제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놓고 정작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과 처벌 강도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장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만나보셨듯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었다가 현재로서는 혜택을 축소시키는데 그걸 법 시행을 강행하면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9년도 4월 5일 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됨으로써 4월 23일 날 개정법이 공표가 됐고요. 한 열흘 남았죠.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10월 24일 날 개정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의 이 법은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사업자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5% 인상에 대한 상한 적용 시점 기준입니다. 자, 자세한 거는 뒷페이지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세제 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5% 인상 상한을 유지하라는 법 개정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기존의 1,000만 원의 과태료에서 3,000만 원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의 혜택 축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자, 임대료 5% 인상 상한 적용 기준인데요. 최초 임대료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0월 24일 이후에부터 등록하는 임대주택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임대 등록 후 첫 계약 기준 차기 계약 시 5% 상한 적용을 시켰는데 개정 후에는 등록 시점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 임차인과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기 계약 시에 5% 상한을 적용시키겠다. 자, 이거를 좀 편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10월 24일 이후부터입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의 계약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새로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 이 금액이 기준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나 같은 경우에는 5%의 적용을 안 받고 또 역으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5%의 상한 적용을 못 받은 상태에서 금액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첫 계약 금액이 기준이 돼서 그 다음부터 5%에 대한 상한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 법시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현재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 임차인의 임대 기간의 어떤 조건 자체를 인수받으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차기로 연장이 되었을 때 기준 자체를 이 금액에서 5%에 대한 상한 적용을 매기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이 10월 24일 등록하는 임대주택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초 임대료 판단 기준에 대한 법 개정안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전에 의무 기간이 종료 시에는 5%의 상한 제한 없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료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5% 제한 없이. 근데 법 개정 내용을 보시면 의무 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 임대주택의 등록을 유지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5%의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단기가 4년, 장기가 8년 이 의무기간을 마쳤을 때는 상한 적용을 안 받았지만 개정법에서는 이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라도 등록을 유지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5%의 상한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법으로서 자, 10월 24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료
증액 5%의 상한 적용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 적용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태료에 대한 부분 자체인데요. 자, 임대 의무 기간 그리고 임차인에게 임차를 안 주고 임대인이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도를 하거나 등등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기존의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도 여수의 어떤 시청자분께서 남편 명의와 본인 명의로 했다가 취소를 함으로써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았던 상담 사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앞으로는 10월 24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도 과태료 상향 적용을 받아서 과태료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라는 부분은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꼭 필독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의 축소 그리고 규제 속에서도 우리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9월 말까지의 아파트 그리고 주택에 대한 가격 향방을 보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지금 꺾여서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폭이 0.06%로 9월 말 기준으로 상승이 됐고요. 자, 지방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축소 아니면 유지로 지금 진행되는 방향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8 그리고 지난주에 0.07 미비하게 축소가 됐지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주택시장의 가격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택시장에 있어서 전세 수요에 대한 가격 지수 변동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9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0.03%가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매가도 밀어 올린다는 얘기죠.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8로서 유지되는 모양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유지됐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7로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자, 대기 수요가 맞는 거죠. 여러 정책들, 공급 정책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등 모든 정책들이 전세 수요의 대기 수요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9월 말 현재, 지난주 현재 서울과 수도권별로 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에 있어서 순위별로 한번 매겨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9월 말 현재 지금 보시면은 양천구와 강남 그리고 송파, 서대문, 영등포, 마포 순으로 지금 주간 변동률의 상승률이 순위가 매겨졌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중소형 평형단지 위주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와 6단지, 9단지, 13단지 정밀 안전진단이 신청이 되었고요. 또 10단지 안전진단 비용 모금 활동 등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목동 지역 위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특히 또 이 중에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연희동 북가전 일대의 신규 단지의 입주의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수요자 매수 증가가 추세로서 특히 홍은동과 홍제동의 일부 재건축 단지, 진행 단지들의 매수자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주택시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수도권, 경기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성북역 L 쇼핑몰 개장과 그리고 기흥구에 들어오는 용인 플래티홈 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 호재 등으로 용인 수지구에 대한 주택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용인 지역 개발 호재로 매도 효과와 큰 상승하면서 매매가 전체가 지금 상승하는 용인 수지구의 주택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원 지역 영통구입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가 있죠. 신분당선 예정인 이의동과 GTX C노선 망포동 인근의 매매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고요. 또 경기도청 신청사 그리고 경기도
한국은행 경기본부, 여러 관공서와 테크노밸리, 컴퓨터세대까지 들어오면서 중소형의 평형대가 매물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추후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지역적인 개별적으로도 분석을 해드리면서 오늘 이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이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또 과태료도 확대됐다고 하니까요. 이 사항들 민간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짚어주신 앞으로의 전망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성규 대표님 직접 만나보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및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향후의 집가 향방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 여기에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주춤한 것이 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셨던 분들은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이제 지역적인 분석 들어가 볼게요. 개발 호재 그리고 지역 분석을 통해서 투자처 추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은 들려오는데 내가 어떤 호재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날짜 알려드립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이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내가 작년에 강원도에 땅을 조금 샀는데, 네. 그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토지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토지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주소 알려주실까요? 강원도 양구군 네. 남면 네. 53-3, 53-2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지난해 취득한 토지 앞으로의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지금 여기 남면, 예. 남면에 지금 이 토지를 두 필지를 지금 매입을 작년에 하셨다고 하는데, 예. 요 지금 매입하신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작년에 8월 달에 했는데요. 예. 53-3하고 53-2하고 두 개를 그걸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 집 좀 짓고 거기 그냥 약초 이런 거 좀 아까 해갖고 여기 이 지역이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저거를 옮겼어요. 주민등록을. 아, 주민등록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예, 예. 아, 그럼 지금 그 남면 53-3번지 이 일대로 옮기신 건가요? 2번지로?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자, 이 두 필지 그러면 이쪽 시세가 예, 예. 보통 보게 되면 이쪽 시세가 계획관리 지역의 도로에 접한 것들이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지금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것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좀 주고 사셨죠? 아니요. 더 금액이 높습니까? 33만 원 줬어요. 평당 33만 원이요? 예. 거기가 저 계곡 바로 옆에요. 강치 그 네, 휴양림. 광치 계곡이 있는 쪽이잖아요. 예, 계곡 그 바로 저 휴양림 매표소 앞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예. 현재 지금 선생님하고 대화 질문하시는 중에 우리 앵커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지금 지도를 좀 열어놨는데요. 예,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남면 가오장리 일반 번지네요. 토지 예, 예. 53대 3번지 예, 예. 그리고 지금 2번지를 같이 매입하신 거죠. 예, 예. 2번지가 더 큰가요? 예, 예. 1번지는요? 예? 53-1번지. 1번지도 클 거예요, 아마. 그것도. 1번지도 같이 매입하신 겁니까? 아니, 2번지만. 그럼 2번지하고 지금 3번지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죠? 예, 예, 좀 떨어져 있어요. 1번지가 가운데 껴있네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지금 그러면 주소를 여기다 지금 건축물을 지셨나요? 이동식 주택 내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이동식 주택으로. 네. 혹시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보셨어요? 군에가 하니까 네. 펜션 같은 거까지 된다고 하더라고. 그린 시설도 된다고 하고. 그런 시설도. 혹시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라고 하던가요? 도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네, 지금 도로는 제가 그거 살 때 네. 다 열람을 해갖고 한 4m 하천 도로예요. 네, 하천도로예요. 하천구역이에요. 네, 그거 뭐 관계 없다고. 예. 그 전 주인이 그걸 그 들어오는 데 입구에 예. 여기 군청에서 승낙을 해줬어요. 그걸로 단일이라는 걸. 예, 예.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실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금 도면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거는 군도로가 맞아요. 군도로가. 네. 그러니까 나라 도로죠. 예, 예.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요 도로 자체가 이게 사도예요. 사도요? 예, 사도. 예, 예. 지적도상의 도로가 안 나온단 말이야, 지금. 뭐냐면 지금 보냐면 선생님 토지가 지금 이 토지인데 요 토지인데 지금 도로가 지금 이 하천에다가 지금 다리를 놔가지고 여기까지는 지금 진입이 돼요. 근데 이 네. 도로가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어요. 네. 그러면 뭐냐면 개발행위를 해서 형질 변경을 시켜서 지목 변경을 시키려면 도로 여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거 필수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 꼭 챙겨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만 확보될 수 있고 여기다가 건축물만 짓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있는 토지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토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2번지까지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확인하시면 그 다음부터 2번지까지 넘어가는 부분 자체는 소하천구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부분 자체의 2번지 토지를 이 사도와 어떤 관계로 풀어갈지를 먼저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2번지와 연결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해서 형질 변경시키고 지목 변경시킬 수 있는 충분히 개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일단 선생님께서 알아보시고 나서 추후에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그걸 군청에 가가지고, 예. 가설계를, 주택 가설계를 뽑으니까, 네. 뭐, 아무 이상 없다고, 진행하라고, 건축 지으라고, 구청 건축가에서. 그러면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저 구청에서 내가 가설계를 뽑아가지고. 건축, 사전 건축 심의를 넣으신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렇죠. 사전 건축 심의 넣었더니, 일단 도로 부분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 자체는 개의치 말고 진행을 하시라라고 얘기가 됐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사도 부분 자체가 기존에 여기서 길을 내면서 이분들이 정부 쪽으로, 그러니까 군 쪽으로 일단은 기부 체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아직 지적도상에서는 이게 도로로 안 지켜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셨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문제 없으면은 개발행위 허가 넣어서 집 지으시고 형질 변경 시켜가지고 지목 변경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사셨던 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은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개발행위를 하시면서 본 물건의 가치를 올리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립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여기 현재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예, 강동구에 제가 선사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네. 또 제가 강동 롯데캐슬 아파트 작은 평수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강동 롯데캐슬이 중정도 평수가 저평가됐다는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예,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선사현대와 강동 롯데캐슬 작은 평수 두 개를 다 팔아가지고, 네. 강동 롯데캐슬 큰 평수를 구매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예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주택 보유하고 계신데 조금 더 좀 나은 수익 또 조금 더 나은 투자 가치를 위해 한번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좀 전망 체크해 드리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소형 평수면 26평대 하나 소유하고 계신 거죠? 예, 26평이요. 그리고 지금 선사현대는 지금 실거주하시고 계신 거고요. 예, 24평에 거주하고 24평에. 있어요. 예. 자, 일단 지금 그러면은 매입을 어떤 걸 먼저 하셨습니까? 롯데캐슬을 먼저 매입했어요. 그럼 현대를 지금 먼저 매도를 하고 롯데캐슬 큰 걸로 가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는 질문이시죠? 선사현대도 매도를 하고 롯데캐슬도 매도를 하고 두 개를 다 해서 네. 롯데캐슬 큰 거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해가지고요. 저는 그거는 좀 반대고요. 예. 선사현대 아파트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강동 롯데캐슬은 2008년 예. 그리고 지금 선사현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지어진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선사현대 아파트 작은 거를 팔았을 때, 자 보세요. 예. 언제 매입하신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9월 시점에서 만약에 2, 3년 전후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 예. 지금 선사현대 같은 경우에 1억 올랐을 때 예. 강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 26평이 거의 3억이 올랐을 거예요. 예. 맞나요? 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바구니 안에다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강동 롯데캐슬의 그 윗단계가 30평대죠. 예. 지금 강동 롯데캐슬 26평대의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갑니까? 지금 한 8억 5천? 8억 5천에서 거의 9억까지 가고 있죠, 호가가. 예. 그럼 지금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에서 11억 정도 사이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예. 강동 롯데캐슬 부분 자체는 일단 놔두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보통 우리가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지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전체적인 평균인데 강동 롯데캐슬 같은 26평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일단은 서울의 메인 아파트처럼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아직 시점 자체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선사현대 같은 경우에 여기 3억 오를 때 여기 1억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완만한 곡선에서 평균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 왔죠. 예. 그러면 여기서 2008 이거를 두 개 팔아가지고 2008년도 8년짜리 30평대 아파트를 가가지고 10억에서 11억 주고 살 바에야 예. 만약에 사는데 지금 24평이 문제가 24평대가 지금 문제가 실고지 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게 되면 예. 이거를 매도를 하고 예. 예. 이 부분 자체로 이 주변이든 서울권 내의 금액에 맞춰가지고 신규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전매가 풀리는 일이 많아요. 예. 올 하반기에. 그러면 예. 금액대를 봐가지고 좀 더 신규 아파트로 움직이는 부분 자체가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예. 조정지역 규제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를 얻었어.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2년 안에 예. 2년 안에 일시적 2주택으로서 만약에 이게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매입한 거라고 하게 되면 예. 이 부분 자체를 비과세를 받겠죠. 예. 그럼 3억, 지금 현재 3억 올라가 있는 아파트 자체가 좀 더 올라가서 3, 4억 자체가 됐어요. 이거를 비과세를 받아서 이주한 자그마한 집에서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주택 투자 1가구 1주택 투자의 제가 볼 때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 부동산 봐드릴까요? 아, 신촌에서 오랫동안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네. 매출 감소가 조금 생기면서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의 방향이나 전망 등을 좀 참고하고 싶어 문의드리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신촌 쪽이면 정확하게 어느 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포구? 노고산동. 예, 노고산동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십니다. 전망 체크해 드릴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숙박업 하신다고 했죠? 네. 그러면 숙박업 그 신촌 노탈에서 가깝나요? 네네. 그러면 신촌 노탈이 그 대로변 쪽에 지금 인접해 있는 그 숙박업이 많은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 길가 대로변에 있는 네, 로타리 가지고. 그러니까 숙박업에 대한 영업 부분 자체가 부진해서 고민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지역이 고민이면 다른 지역은 망해요. 뭔 얘기냐면 이 지역의 숙박업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숙박업이 몰려있는 지역이고요. 네. 그러니까 영업 부진에 대한 부분 자체보다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제가 이 지역에 있어서의 한번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신촌 노타리 주변으로 보시면 지금 네네. 위쪽에 신촌 정비구역 서대문구 신촌 정비구역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마포구 쪽으로 갔을 때 마포구 노곤산동이죠. 네. 그러면 신촌 1정비구역, 신촌 2정비구역, 3정비구역, 4정비구역 지금 어차피 모텔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네네. 그러면 이 지금 신촌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재개발하고 재건축 아시죠? 네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법 자체가 2003년도 12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이 안에 보게 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도시환경 정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여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 숙박업이 위치한 위치는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도시환경 정비구역이란 뭐냐면 도시환경 기능을 업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언제 나왔냐면 2014년도에 8월 달에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네. 뭐냐면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주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우리가 말하는 성수동, 그리고 영등포나 이런 부분 자체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많이 활용해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상업지 지역에다가 거의 지금 이 구역의 면적을 보면 거의 한 8만 제곱미터가 돼요. 한 2만 4천 평이거든요. 네. 이 2만 4천 평에 분명히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릴 겁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구역 지정됐으면은 추진이 설립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해서 사업 시행인가 등등 해가지고 쭉 들어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좀 부진 부분 자체는 이 지역의 개발 이슈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영업 잘 하시면서 향후 큰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끝번호 891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결혼 예정입니다. 노원상계 3단지, 4단지, 또 동대문구 이문 2편한세상 매수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전세로 살면서 신혼부부 특별공제로 받는 것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고민이 바로 이 집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상담으로 통해서 앞으로의 두 분 계획 세우시는 데 한번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특공, 신혼부부 특공. 두 번째는 동대문 이문, 그리고 세 번째는 노원 상계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노원 상계 주공 3단지, 4단지 지역에 들어가는 아파트 거의 한 1900 올림픽 때 저희 다 지어진 아파트들이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신의문역 쪽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혼부부들이 생활하기에는 좀 쾌적한, 그래도 중국연도가 얼마 안 된 아파트다. 그리고 서울권으로 출퇴근에 더 가깝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평생 1회만 제공되는 우리 신혼부부, 젊은이들에게 평생 1회만 제공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7년 이내 무주택자, 자녀 없어도 되고요. 그러나 왜 제가 순서를 1번, 2번, 3번 말씀드리냐면, 이 특공, 신혼부부 특공 자체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 맞벌이 많이 하죠. 맞벌이 같은 경우에 거의 3쌍 중에 1쌍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득 기준. 이걸 따져보셔야 돼. 뭐 지금 신랑 될 분이나 아니면 그 신부가 될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소득을 작년도 대비 도시근로자 가구, 3인 가구에 있어서 가구의 평균 금액에서 130%인데요. 맞벌이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 금액을 정확하게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게 되면 702만 원입니다. 702만 원 부분 자체가 넘게 되면 특공 부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특공에 대한 부분의 조건을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된다고 하게 되면 특공을 노리는 거고요.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아파트 단지 중에서 일단은 동대문 이편한세상,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상계 쪽의 아파트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까지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요, 또 세미나 참석하시면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년 주택시장 전망과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부에서는 향후 집값의 향방, 세금적인 부분, 또 재개발에 투자하는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2부에서는요.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처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그동안 평일 세미나에 참석 못하셔서 아쉬웠던 직장인분들, 토요일이니까요. 마음 편히 시간 충분히 활용하셔서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또 세미나 강의 이후에는 또 간단한 상담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투자 정보 모두 수익형 부동산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요,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 그리고 섹션 오피스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물건 소개 전에 세미나하고 고민 상담을 해보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오셨던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워하세요.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시나요? 그 내용이 좀 어렵다. 최대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려운 부분 자체가 있는 것 같아서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렵다 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배워놔야지 투자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건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강서구 마곡동 섹션 오피스하고 상가입니다. 자, 위치는 마곡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에 대해서 수익형 물건 자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수익형 물건은 첫 번째, 무조건 입지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수요입니다. 이 두 부분 자체가 안 되면 수익형 물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수익형 물건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대지 면적은 14.2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96제곱미터입니다. 자, 지하 3층에 지상 8층 건물로서 섹션 오피스는 6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근린생활 시설 및 오피스, 섹션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준공 연월일은 지금 거의 내부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번 달에 준공이 마무리됩니다. 자, 매매가는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 2억 8,1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상가입니다. 본 동일 건물 1층에 있는 상가인데요. 대지 면적은 15.4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3.26제곱미터고요.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자, 통신사 대리점이 입차 예정에 있고요. 매매가는 14억 6,530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입지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입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마곡지구 내에, 마곡 업무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마곡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이라 하더라도 흐르는 부분 자체는 안 되고요. 유동인구들이 지나가는 주동선에 자리 잡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 코너, 대단지 아파트가 5천여 세대가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편으로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층 상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시성과 접근성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마곡역 앞쪽으로는 복합 쇼핑몰 타운이 예정되어 있고요. 행정타운 현재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대기업 LG 사이언스파크 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 또 마곡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여 있고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에서 건너편 쪽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섹션 오피스와 상가에 대한 입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섹션 오피스의 배후 수요입니다. 수요. 보시는 대로 거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내년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이 업무시설, 섹션 오피스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자, 우리가 마곡지구, 예전에 마곡지구가 초창기 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의 무덤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의 분양 물건은 없고요. 현재 차익, 시세 차익이 적게는 4천에서 5천,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이 넘게 시세 차익을 보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는 마곡지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상가 수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수요, 그리고 역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아파트 입주민 수요, 그리고 행정타운과 연구단지 수요가 풍부히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건물은 다 올라갔고요. 내부 인테리어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약국, 통신사 대리점, 카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등이 임차 확정됐거나 예정에 있고요. 3, 4층 같은 경우는 소아과, 내과, 학원 등이 확정이 돼서 준공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5층, 6층, 7층 같은 7, 8층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등록 업체가 4억으로 아예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본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 6층을 잡고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상가 1층 상가의 특징을 보시면요. 보시는 대로 23m 도로와 그리고 18m 도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는 대로 1층 같은 경우에는 주 동선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마곡역으로 가는 동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치성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수익형 물건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적은 금액에 들어가야지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2억 8,19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예상 임대료는 1,080 정도. 그리고 대출액을 활용할 시에는 1억 1,000만 원 부분 자체에 있어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상가는 1층 상가는 14억 6,500만 원대의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1억에 450만 원.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마곡상가 업무지구의 1층이 잡고 있는 5억 6천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섹션 오피스와 마곡상가의 가격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 섹션 오피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마곡지구는 계속해서 업무타운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가 들어오게 된다면 상가뿐만 아니라 섹션 오피스까지 수요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형 부동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와 또 배후 수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만나볼 물건 역시 이 두 가지를 정말 너무너무 잘 갖추고 있는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일단 마곡지구에서 강남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위치는 신사역입니다. 3호선 신사역.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형 상품은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수요, 여기에 대한 확실성과 보장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입지성과 수요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보시는 대로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 1분. 자, 신사역. 앞으로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2022년도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24년도에 해서 25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트리플 역세권. 현재 강남권의 트리플 역세권은 고속터미널역이 있죠. 그 이상으로 더 강남대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입지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하 8층에서 지상 14층 보시게 되면 규모를 보시면 오피스텔 1개동 모두 완판됐고요. 메디컬 클리닉 1개동도 완판됐습니다. 그 아래 깔려있는 근린상업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2021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서 매매가는 7억 9,100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사역에서 도보 1분,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5분, 향후 2022년도에 신분당선, 그리고 24년도, 25년도에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역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4개나 되죠. 교통입지입니다. 입지에 대한 확실성 자체를 말해주는 교통 호재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다음에 있어서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상권.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상권 자체가 몰려있는 지역에 있어야지 그 상가시설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 자체라는 거는 우리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 거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신사역 강남대로에서 강남대로에 접해 있는 상업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역에 도보 1분, 논현역으로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신논현역, 2호선 강남역까지도 한 정거장씩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간장 게장골목, 그리고 신사동 가로수길, 논현동 먹자골목의 상권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A상권부터 B상권, C, D, 먹자골목, 가로수길, 뷰티거리, 아구찜, 간장게장거리의 모든 관광거리의 상권에 섹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랜드마크 역할 자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사역의 잠원동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서초구 인근에는 9만여 기업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한 100만 명이 되고요. 이런 어떤 수요, 역세권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발 계획. 첫 번째는 신분당선이 2022년도까지 강남에서 연장이 돼서 신사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22년도 개통 예정으로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례 신사역 부분 자체에 신사 논란이 많았었죠. 올 7월 달에 확정이 되면서 메인 지금 강남권의 주요 전철이 없었던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신사역까지 향후 2024년에서 25년도면 개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개통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특징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그리고 메디컬 상가 또 아래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근린 상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피스텔 수요 그리고 메디컬 자체 수요가 아래 상권 자체의 수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성 부분 자체에서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조감도 보고 계시고요. 자, 본 잠원동 상가는 신사역 인근에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게 되게 되면 이 모델하우스의 모형도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지금 터파기 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매매 가격 7억 9,100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6천에 23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2억 5천만 원대의 트리플 역세권이 예정되어 있는 신사역의 상가를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상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수익형 부동산 모두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 20명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약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1층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2019년 주택시장 전망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향후 집값의 향방, 또 세금, 또 재개발 투자 전략까지 전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지역적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개발 호재라든지 지역적인 분석을 통한 투자처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